국내 ETF가요, 무려 1,100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2025년 기준으로 상장 폐지가 된 ETF의 종목 개수는 무려 50종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안녕하세요, 주책임입니다. 요즘에 ETF 투자 주변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히려 ETF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ETF 투자들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기운은 많이 느껴지는데요.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세금 관계, 어떤 것들을 세금을 내는 건지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ETF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ETF에 투자하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ETF가요, 무려 1,100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개수가 몇 종이나 될까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4,800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1,100종 정도 되니까 시장 규모로 생각하면 정말 급성장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ETF가 상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25년여 만에 1,100개 시대가 됐는데요. 과거와 달리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좋은 시장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공모펀드, 일반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펀드들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수료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급성장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시장의 확장에 의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얘기예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지 살펴보면서 먼저 올바른 ETF 고르는 요령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한 시대 1,100개가 넘는 ETF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골라내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먼저 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분류하는 ETF의 기준은요,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위부터 100위 정도를 대형, 101위부터 300위 정도를 중형, 나머지는 소형,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데 라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최소한 1,000억 이상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내가 이 ETF에 투자를 했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와서 현금화를 못 시키는 케이스는 안 나오겠구나, 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용을 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은요, 상장 후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규 ETF는 긁지 않는 복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신규 ETF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상장 폐지예요. 일단 출시 초기에는 대대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TV, 라디오 같은 데서 쉽게, 그리고 하다못해 유튜브에서도 광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여요. 운용에 대한 계획도 좋아 보이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신규 ETF를 검증해 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줄 겁니다. 우리는 검증된 ETF에 투자를 하자. 그 기간이 몇 년이다? 최소한 3년 정도다. 3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내성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하락장의 방어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기준지수 대비 수익률이에요. 좀 의아하죠?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을 가장 마지막에 본다고? 네, 그렇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수익률은 조건 중에 가장 마지막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서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대비 수익률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ETF가 추종하는, ETF가 따라가는, ETF가 기준을 잡는 기준 지수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즉 시장보다 운용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대한 역할일 거고, 시장을 잘 따라가느냐의 역할일 거예요. 자, 시장에 착 붙어서 따라가는 ETF를 우리는 패시브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착 붙어서 따라가기보다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때그때 조정을 하면서 시장 이상의 알파 수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액티브형의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패시브하고 액티브의 차이점은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바로 세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지수로 운용하거나 뭐 원자재,
파생형 상품들에 대해서 0.4%의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셨다면 ETF는 세금을 낼 수도 있구나. 해외 지수형으로 운용되는 ETF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파생형 아니면 원자재, 자 이런 부분들은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의 이름이 뭐예요?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매매할 때 낸다라고 해서 양도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입니다. 패시브형과 액티브형 중에서도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바로 액티브형은 15.4% 세금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플러스 K방산이라고 하는 ETF는요, 패시브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코덱스 로봇 액티브라고 하는 ETF는요, 국내 주식으로 운용하지만 액티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코덱스 로봇 액티브라고 하는 ETF는 15.4%의 세금을 냅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계좌에서 운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ETF를 막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5.4%의 세금은 실제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1%가 넘는 수익률의 하락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관계를 잘 판단하셔야 우리가 현명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3년 이상. 자, 이 조건을 갖춘 ETF는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따라오게 됩니다. 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액티브하고 패시브에 대한 그 구별법,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요. 번외로 ETF 이름 뒤에 H가 붙어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 H에 대한 의미가 뭐냐? 바로 환해지 상품이다 라는 얘기예요.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환율이 좀 높아서 떨어질 것 같네 라고 하면은 H가 붙은 게 유리할 거고요. 환차이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H가 없는 것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자, 결국 ETF는 상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장 폐지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장 폐지 요건은요, 순자산이 10억 원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에 상장 폐지 조건이 발동이 돼요. 물론 ETF의 상장 폐지 조건은요,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다릅니다.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처분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명의되지는 않는데 자금이 묶여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상관계수예요. 즉 패시브 같은 경우에 지수에 탁 붙어간다 그랬죠. 근데 운용을 하는데 지수에 잘 못 붙어하네요. 너는 운용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탈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패시브형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9 미만으로 유지될 때 폐지 조건에 된다라는 얘기고, 액티브형 같은 경우에는 0.7 미만으로 유지될 때 상장 폐지 조건이 발동이 됩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덩치 작은 신규 ETF는 검증 전까지는 주의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상장 폐지가 몇 종목들이나 1년에 일어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상장 폐지가 된 ETF의 종목 개수는 무려 50종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투자에 있어서의 장기 투자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기 투자를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요건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 ETF에 대한 고르는 요령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ETF의 차이점들, 그리고 세금의 구조도 말씀드렸고, ETF를 운용할 때 상장 폐지 요건,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최소한 시총 1000억 이상 되는 것들을 투자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최소한 3년 이상 된 것들을 투자하자.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인데요. 신입 펀드 매니저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증된 매니저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의 검증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검증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추적오차, 상장 폐지에 있어서 하나 조건이기도 했었죠. 자,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정말 착 떠서 잘 따라가는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운용을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검증된 ETF가 우리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거고요. 당신의 부를 지키게 될 겁니다. 주책임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